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선거일까지 35일 남았습니다. 35일.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트럼프한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유리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쪽에서도 트럼프가 더 우위에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론조사부터. 자, 경합주 보시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경합주죠. 이게 이제 Atlas Intel 여론조사입니다.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보시면은 카말라가 앞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트럼프가 48.1로 이렇게 밀려 있고요. 조지아에서는 0.6% 차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트럼프가 49.48대 카말라 48.6. 애리조나 앞서고 있고요. 애리조나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조지아하고 애리조나는. 노스캐롤라이나도 저는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봐요.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이제 47.7대 50.5. 근데 여기도 전문가들이 네바다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48.2. 트럼프가 오히려 여기서 그 러스트벨트에서 트럼프가 오히려 맹위를 떨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49.7대 48.2. 미시간에서도 50.6. 47.2, 펜실베이니아에서 51대 48.1.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러스트벨트 요 세 개 주에서 트럼프가 나란히 앞선 거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는 라스무슨 여론조사입니다. 라스무슨 여론조사가 꽤 정확하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가장 정확했던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트럼프가 노스캐롤라이나 앞서요. 3포인트 차로. 49대 46. 조지아에서도 50대 47 앞섭니다. 애리조나 49대 4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스무스는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이에요. 네바다에서도 49대 48. 위스콘신 49대 49 동률입니다. 미시간도 48대 48 동률. 펜실베이니아 48대 48 동률입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스무슨에서. 트래팔가르 그룹에서 1,09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표준 오차범위 2.9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2.9%. 여기서도 트럼프가 47.5대 45.3으로 펜실베이니아 가장 중요한 주죠.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한 거예요. 이제 Real Clear Politics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냈는데 이게 모든 여론조사 기관 집계해서 나눈 건데 여기서 평균치를 보면은 트럼프가 여기서 지금 경합주 보면은 7개 주죠. 결국 7개 주에서 승부가 갈릴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4곳을 앞서 있고 3곳에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전반적으로 근데 요 7개 주 다 합쳤을 때도 0.1포인트 살얼음 리드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애리조나 2포인트 여기는 앞섭니다. 네바다 카말라, 위스콘신 카말라, 미시간 카말라. 트럼프가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렇게 다 앞서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바이든 상대로는 트럼프가 쭉 앞서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작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앞서고 있다가 카말라가 딱 등장하면서 엄청 띄워줬죠. 언론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력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빙으로 가다가 계속해서 박빙으로 가다가 트럼프가 이제 살짝 우위를 점하는 지금 48.3대 48.2 근소하게 이렇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제이디 밴스하고 팀 워즈가 부통령 후보 토론이 있는데요. 내일 제가 그 토론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사이클에서 마지막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팀 워즈하고 제이디 밴스. CBS에서 합니다. 오후 6시 서부 시각으로 오후 6시 동부 시각으로 오후 9시 밤 9시에 열리는데요. 뉴욕시에서 열립니다. 뉴욕시에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 광고 2번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내일 제이디 밴스 대 팀 워즈. 그리고 지난 트럼프하고 카말라 그리고 트럼프 대 바이든 토론과 달리 이번 토론은 마이크가 계속 이렇게 켜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핫 마이크예요. 계속 이렇게 그 마이크를 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그 박빙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실랑이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제 딱 주어진 시간에 뭐 2분 정도 주어졌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2분 스트레이트로 말하고 또 카말라가 2분 스트레이트로 말하고 이런
진행 방식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누가 얘기를 하는 중간에도 이렇게 끼어들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요.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간에 마이크 서로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끄는 걸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끼어들기도 가능한 그런 토론을 선호하는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좀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카톡방이든 텔레그램이든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대선 관련해서 정확한 뉴스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께서는 진정 통해서 정확한 2024 대선 정보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거 딱 보세요. 얼마나 급진 좌파인지 MSNBC가 이거 보십시오. Why Tim Walz is so well positioned to trounce JD Vance. 이번 부통령 토론에서 왜 팀 월즈가 JD 밴스를 작살낼 수 있는가? 이 리드부터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민주당 성향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러니까 언론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고 민주당 끈아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브라이트바트에서 조엘 폴락이 7가지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밴스 의원은 자신의 애 없는 고양이 여성 childless cat ladies 이 애 없는 고양이 여성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할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밴스 의원은 상원 의원이 되기 전인 2001년에 터커 칼슨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밴스 의원 요지는 자유주의 엘리트들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다른 미국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민주당이 제이디 밴스가 여성과 전통적인 모델을 따르지 않는 가족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데 사용한 이 발언은 어떤 이유에서든 해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여성들이 기분 나빠했다는 거죠. 예.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것 아니냐, 센시티브하지 못하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모델을 따르지 않는 여성들도 있는데 그 여성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냐 이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 하면은 어쨌든 미국의 적국이죠. 그리고 인권 침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장기 매매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하고 굳이 이렇게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강대국들끼리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어쨌든 시진핑 독재 체제 국가죠. 중국은. 그래서 지난 ABC 뉴스 때는 중국 이슈를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뮤얼하고 린디 데이비스가 트럼프 공격하기 바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이디 밴스가 먼저 이 이슈를 꺼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팀 워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그동안에 30몇 번을 갔다 오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간 거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마치 미친 사람 같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중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담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10년 내지 2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국하고 친하냐? 도대체 중국하고 무슨 일이 어떤 관계인 거냐?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이디 밴스가 개와 고양이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거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이제 트럼프가 지난 대선 토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개와 고양이 먹고 있다고 그 난민들이 IT 난민들을 이제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죠. 주민들 그리고 공청회 통해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이디 밴스도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들어봐라. 개와 고양이 먹는다는 얘기 제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경찰들한테도 그렇게 보고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뭐 브라이트바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근거가 없는 소리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브라이트바트에서도 X를 확인 안 해는 본 모양입니다. 이걸 쓴 조엘 폴락이.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할 텐데 이걸 또 인종적인 접근으로 할 텐데 이런 IT 난민들을 인종차별하는 거냐 뭐 이런 앵글로 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팀 월스도 약점이 있죠. 팀 월스는 군 복무에 대한 자신의 과장된 주장을 해명해야 합니다. 사실 뭐 dogs and cats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요,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대놓고 거짓말한 거거든요. 팀 워즈가 군 복무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했습니다. 벤스 워스가 일단 주방위군 예비역으로 복무하면서 전투에서 총을 휴대했다고 그렇게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팀 워스가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다고 허위로 주장했고 소령으로 전역했다는 것도 허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군 관련 복무 기록들이 다 허위였던 셈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팀 워즈가 내세웠던 게. 팀 워즈는 이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Walls has responded poorly.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때가 됐어요. 팀 워즈가.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이디 벤스가 그전에는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벤스 후보는 과거 트럼프에 반대했던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벤스가 옛날에 트럼프에 대해 현재와 이렇게 그전에 민주당 진영에서 얘기했던 것과 제이디 벤스가 과거 얘기했던 거랑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도 트럼프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간이다.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이디 벤스도 과거 그렇게 얘기를 했죠.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당선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었어요. 제이디 벤스 대답은 이제 트럼프 성과에 따라서 재임 성과에 따라 마음을 바꿨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도 뭐 제이디 벤스가 자신을 비판하고 싫어했다는 거 모를 리 없죠.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고 제이디 벤스를 지지한 덕분에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유독 트럼프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에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판정패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제이디 벤스를 건진 거는 큰 수확이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팀 워즈는 여기 보시면은 팀 워즈가 주지사 때 너무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거다. 언론은 지금 워즈가 굉장히 대단한 듯한 그렇게 막 띄우고 있지만 칭찬하고 있지만 그의 기록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주지사였다 이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워스 주지사 아래서 미네소타는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하고 캘리포니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지고 주민들은 떠나고 하지만 난민들은 막 들어오고 있고 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교육 수준은 떨어지고 또 화석 연료 사용을 중단하려 했다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한 성역임을 또 선포했고요. 미네소타가.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반대해도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시술이나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하고 싶으면은 부모 없이도 가능한 거고 부모 없이도 이렇게 가능한 거고 또 만약에 부모가 이걸 막으려고 하면은 부모들이 양육권까지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박탈당해요. 예. 이런 내용을 알면은 팀 워즈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유고시에는 이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뭐 카말라든 뭐 트럼프한테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 둘이 대통령직에서 뭐 나가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들 중 한 명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제이디 벤스든 팀 워든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카말라만 이런 비전을 제시할 게 아니라 제이디 벤스하고 팀 워즈도 부통령 후보로서 당당히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자신들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이언 웨슬리 루스 트럼프 두 번째 암살 시도범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무죄. 뻔뻔하네요. 예. 일단 무죄를 주장한 만큼 이제 법정 싸움이 시작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지금 팀 워즈하고 중국 간 이거 문제 있다. 중국 공산국가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깊숙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폭로해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접수된 내부 고발자 폭로에 따르면은 우리는 국토안보부 직원들 간 기밀이 아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그룹 채팅과 중국 공산당과 팀 워즈 미네소타 주지사 간 오랜 관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추가 정보 보고서를 알게 됐다. 이렇게 감독위원회가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프로파간다 머신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뉴욕타임스 기록의 신문 회색 여인 그레이 레이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뉴욕타임스 기록의 신문. 민주당 쪽 좋다는 기록만 쓰고 있는 그런 기록의 신문이죠. 페이퍼 오브 레코드 뉴욕타임스가 오늘 카말라 해리스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뭐 여러분 뭐 놀랍습니까? 뉴욕타임스가 카말라 해리스 공식 지지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뉴욕타임스는 참고로 1956년 이후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했던 게 1956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재선 때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급진 좌파, 미치광이 레프티 언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를 근데 여러분께서 볼 때 한국 한인 언론인들 중에서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뉴욕타임스가 공화당 대선 후보를 거의 70년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 대선 후보를 70년간 지지하지 않았던 후보. 아마 뉴욕타임스가 어떤 특정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한인 언론인들 중에서도 한 0.001%만 알지 않을까. 아마 저 말고는 모를 수도 있어요. 거의 솔직히. 언론인들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꺼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편집국 토론할 때도 제가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고 했죠. 많이들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참고로 창사 이래 한 번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ABC, NBC, CBS는 공중파 방송들이기 때문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만 봐도 뭐 지난 대선 토론 때만 봐도 그리고 그동안 지난 뭐 수십여 년 동안의 대선 토론만 봐도 토론 진행자들이 누구 편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방송국들이 말을 안 해도 느낌상으로 얘네들이 누굴 지지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지지할 수 없어도. 뭐 예전에 버락 오바마하고 밋 롬니가 2012년 대선 토론했을 때 그때 CNN 출신 캔디 크라우디가 똑같이 2대1로 이렇게 또 밋 롬니를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맞받아쳐야 돼요. 그 공화당 대선 후보들은 무조건 1대2로 1대1, 1대2 아니면 1대3으로 맞붙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ABC 대선 토론 때 데이비드 뮤어하고 린지 데이비스가 트럼프에 대해서만 팩트 체킹하고 카말라에 대해서만 팩트 체킹 안 하고 그러듯이 말이죠. 카말라가 대놓고 트럼프를 뭐 프로젝트 2025 공약을 펼쳤다느니 공약을 발표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팩트 체킹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팩트 체킹이 아니라 false 체킹이었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데이비드 뮤어가 팩트 체킹했던 낸시 데이비스가 팩트 체킹했던 내용들이 페이크 체킹이었어요. 페이크 체킹. 가짜 뉴스. 가짜 뉴스를 자기네들 입에서 가짜 뉴스가 오히려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율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했다든지. 그것도 거짓말이었잖아요. 대도시들을 합친 게 아니잖아요. 그 데이터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경합주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딱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랙티브 폴에서 그 애틀래스 인터랙티브 폴에서 이렇게 보면은 290명 선거인단 290대 248로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왠지 트럼프가 지난 2016년 때 그거를 거의 뭐 306명 그때 이제 이겼거든요. 거의가 아니고 306명 이겼습니다. 이제 선거인단 때 공증할 때 2명이 이탈해가지고 304명으로 공식적으로는 304명 확보로 당선됐는데요. 올해도 그 306명하고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이 미시간 민주당 상원 후보인 엘리사 슬라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not feeling my best right now about where we are in Kamala Harris in a place like Michigan. 미시간주에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좀 난 자신감이 없다. We have her underwater in our polling. 그러니까 자체 조사, 이 자체 조사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체 조사 보면은 미시간에서 트럼프가 더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러스트벨트 다 휩쓸 거라고 보고요. 선벨트도 다 휩쓸 거라고 봅니다.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다 노스캐롤라이나 다 이길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투명하게 펼쳐진다는 전제하에서요. 자, 그리고 이미 조기 투표 40만 명이 약 4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미 선거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이제 10월에도 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이제 조기 투표 시작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지금부터 이미 몇 개 주에서는 이렇게 그 투표
실실 조기 투표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 계속 이게 선거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처럼 4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처럼.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트럼프한테는 일단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편 투표를 민주당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4년 전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이제 공화당원들도 우편 투표에 많이 참여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렇게 독려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 화면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윌리 브라운하고 카말라 해리스하고 연인 사이였을 때, 윌리 브라운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바람이 났을 때, 윌리 브라운이 바람 난 거죠. 뭐 불륜 관계였을 때, 뭐 미국 정치인,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바람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다 이렇게 불륜 관계를 가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그 카말라 해리스하고 윌리 브라운. 카말라 해리스 보고, 야, 너 저기 윌리 브라운 제 딸이냐? 저 사람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윌리 브라운이 이렇게 바람둥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Good luck, brother. All right. You got my vote. All right. See you later. One love. 8 out of the 10 voters I meet are absolutely persuaded that I know what I'm doing, that I'm pretty smart, that I can get the job done, and that I may be a rogue, but I'm their kind of rogue. He's a rogue, all right, notorious for his flamboyant lifestyle. Flashy clothes, Giving a party, you know. fancy parties, fine women. 자, 봤죠, 여러분. 윌리 브라운이 굉장히 이제 플레이보이고 뭐 여자들 좋아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딱 이 장면이 저 사람 딸이냐고. 딸뻘이죠. 뭐 자기 아버지보다 한 살 많으니까. No, I'm not. 창피하게 아니라고. 불륜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불륜녀라는 말은 제가 이제 붙인 거고요. 예, No, I'm not.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하기 앞서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더 길게 해달라, 뭐 2시간 해달라, 어떤 분들은 뭐 15분 해달라, 20분 해달라, 뭐 좀 더 짧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긴 게 있으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앞에 10분, 20분 이렇게 보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이제 찍을 거거든요. 그럼 그 타임라인 따라서 이렇게 주제별로 얘기를 할 겁니다. 꼭 이게 타임라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숏 버전 따로 안 올리더라도 이렇게 그럼 타임라인 따라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토픽 보시고 싶은 토픽으로 이렇게 빨리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지 소로스가 대단해.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미국이 계속 흘러가면 이렇게 미국 민주당이 다 휩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낸다. 왜냐면은 미국의 공화당의 그 텃밭 중 하나가 라디오거든요. AM 라디오 통해서 미국 보수 진영 그 베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통근하면서 AM 라디오를 많이 들어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AM 라디오. 보수 진영 쪽 목소리를 들으려면 라디오거든요. 근데 이 조지 소로스가 그걸 알아차리고 안 되겠다. 이거를 급진 좌파 진영으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처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200개 라디오 방송국을 지금 사들였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공화당 억만장자들은 도대체 뭐 하나. 민주당은 저는 진짜 최소한 조지 소로스를 이런 면들은 존경해요. 존경까지는 모르겠지만 리스펙트는 해요. 리스펙트가 존경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어쨌든 자기가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어젠다가 있고, 조지 소로스는 돈을 그만큼 내지 않습니까? 공화당 진영, 보수 진영에서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거 그러면은 막았어야죠. 보수 진영에서. 보수 억만장자, 공화당원 억만장자가 많잖아요. 보수 쪽에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수 진영은 리버테리언니즘을 믿어요. 리버테리언니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미국 공화당을 망치고 있는 게 리버테리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유지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만 건들지 마. 약간 우리만 잘 살면 돼. 그런 주의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제가 볼 때는 간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간섭을 당하거든요. 조지 소로스가 어쨌든
굉장히 노력파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 노력파가 많고 공화당 진영 보수 진영에서는 노력파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 억만장자면서 직접 뛰어들었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른 억만장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 그런 존재감, 이런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진짜 후원 인더스트리가 있다면은 거기서 이 사람이 거의 마이클 조던인 거죠, 조지 소로스가.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공화당 진영의 마이클 조던 후원자는 도대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에요, 조지 소로스. 물론 저는 조지 소로스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이렇게 미국 라디오를 건든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충격적인 일이에요, 충격적인 일. 진짜. 진짜 이거는 이거 내셔널 리뷰에서 보도했거든요, 보수 언론. 이건 이제 진짜 설 자리가 그만큼 더 좁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튜브도 있죠. 유튜브도 솔직히 말해서 보수 진영은 많이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럼블도 있고 X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영상들도 이제 X에도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밀리면은 공화당 보수 진영이 설 땅이 없어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릴 때 학생들 다 공립학교 다니면서, 예? 좌파되고,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초중고 이어가지고 대학 때까지 마찬가지고, 그리고 맨날 쓰는 인터넷도 구글링 해보십시오. 구글링 보면은 관련 기사들이 다 이렇게 공화당에 부정적이고 민주당한테 친화적인 그런 기사들만 쫙 있고. 왜냐하면 걔네들이 어떤 기사를 보겠습니까? 어떤 기사를 올리겠습니까? 뉴욕타워, CNN 이런 거 올리는 거잖아요. 예?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다 좌파 아닙니까? 좌파 그야말로 우파 지금 모델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일론 머스크가 X 안 샀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라디오까지 뺏기고 X도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계속 갖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X 트위터에 있었던 그 임직원들이 거의 한 98%가 민주당 쪽으로만 후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활동적인 그런 보수 진영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사회가. 저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독립 저널리스트로 나온 거고.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러다가는 정말 쑥대밭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맨날 조지 소로스한테 지고 그러면은. 심지어 조지 소로스는 이렇게 쿠바 라디오 쪽에도 이렇게 손을 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쿠바 라디오 쪽에서는 아마 내 인생의 적이 조지 소로스다. 그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국장 보스가 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기가 펼치고 싶은 걸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서 국장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조지 소로스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조지 소로스 위험한 악마들을 데리고 다니는 신. The God who carries around some dangerous demons. 이게 LA 타임스조차 친민주당 성향인 LA 타임스조차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소로스는 자신이 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믿는 것 같다. LA 타임스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 자신을 일종의 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조지 소로스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다소 강력한 그런 메시아적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통제하지 않으면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제가 조지 소로스 전기를 읽었는데 자기 사춘기 시절에 가장 큰 고민이 자기가 신이 아닌가 그런 걸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 인디펜던트하고 인터뷰에서는 자신을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은 편안함을 느낀다. 어떤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 보시죠. It is a sort of a disease when you consider yourself some kind of God, the creator of everything, but I feel comfortable about it now since I began to live it out.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의 질병이지만
그것도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창조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지 소로스는. 근데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세상이 펼쳐져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한 조지 소로스가. 삐뚤어진 인간이죠. 이런 미친 정신병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X 계정 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계정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제 유권자 아이디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 The Joker is in charge. 조커가 주지사다. 예, 맞아요.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워낙 급진 좌파이기 때문에 게빈 뉴섬이 대통령 되는 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안 되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원래는. 제가 몇 년 전에 부지사 때는 이러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이. 그게 벌써 불과 한 제가 19년에 인터뷰했던 것 같아요. 2019년에. 그때만 해도 이러진 않았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그런다. 이거 보십시오. 뉴요커도 급진 좌파 언론 아닙니까? 민주당. 다 민주당 친민주당 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따로 친민주당 언론이에요. 따로 이렇게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수 언론들이 중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아까 그 브라이트바르의 조 폴락이 쓴 그 7가지 그 말을 토론 진행자들이 반드시 물어야 될 7가지 질문, 그것도 굉장히 공정하게 쓴 것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Is it time to torch the Constitution? 이제 헌법을 뜯어 고쳐야 되냐고. 그래서 일람버서 누가 이런 미치광이 어젠다를 푸시하고 있나. 이 인간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존 캐리.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내면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선거운동, 트럼프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운동을 보류하고 허리케인 대응에 나섰다. 이렇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을 방문한 사람은 트럼프였어요. 카말라는 방문 안 했습니다. 그 카말라는 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방문했고 트럼프는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높은 점수 받아야 돼요? 카말라는 워싱턴 DC의 그냥 연방 재난관리청 FEMA에서 허리케인 헐린 상황에 대해 브리핑 받고 FEMA 직원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은 델라웨어 해변에서 별장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으로 이제 복귀를 했지만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고, 트럼프는 카말라가 허리케인에 대응하지 않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현장에도 방문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거 뭐 잠깐 그 피마 들린 거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허리케인 피해가, 이렇게 보십시오 화면에, 허리케인 피해가 집중된 조지아주 발도스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에도 갈 계획입니다. 두 주 모두 지금 경합주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견에서 미국은 치열한 전국 선거 마지막 몇 주에 들어섰지만 위기가 닥치고 우리 동료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 우리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도와야 한다. 이러면서 카말라를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선거운동만 하고 뭐 하는 거냐? 딸랑 그냥 피마만 갔다 온다고? 현장은 왜 안 와? 현장 가는 걸 싫어하죠. 국경 가는 거 싫어하고, 오죽하면은 또 아우스미스 카톨릭 그 행사, 약간 이제 스탠드업 행사라고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거예요. 사실 아우스미스가. 그래서 사실 유머 감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들. 힐러리 클린턴도 참여했었고, 오바마도 참여했었고, 존 캐리도 참여했었고, 조 바이든도 참여했었고, 조지 W 부시도 했고, 밋 롬니도 했고, 다 재밌게 잘했어요. 솔직히 힐러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진짜 제일 웃기긴 했지만 유머 감각이 뛰어나니까. 근데 카말라는 왜 거기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임기응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달달 그냥 외우기만 해가지고 토론 한번 나온 거고 계속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기만 해요. 트럭의 주민들을 위해 구호품과 휘발유를 싣고 왔습니다. 트럼프가.
또 통신이 끊긴 지역에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기 위해 스페이스X CEO 일란 머스크하고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려고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카말라가 돈을 구하기 위해 어디선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허리케인 피해에 집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카말라가 전용기에서 허리케인 관련 브리핑을 받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서 연출된 가짜 사진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알라바마와 이렇게 남부 다른 곳에서 익사하도록 내버려뒀다. 이렇게 바이든하고 카말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또 그 오늘 성명도 별도로 냈는데요. 트럼프 대선 캠프는 그래서 카말라는 선거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극좌 후원자들과 있고 바이든은 또다시 해변에서 그냥 놀고 앉아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거 보고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찍은 또 다른 가짜 사진이다. 전화기에 코드를 꽂아야 작동한다. 전화기에 코드도 안 꽂혀져 있다는 건다. 그래서 바이든과 해리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인들을 버렸다. 그들은 미국인들을 국경 개방에 희생시켰고 열린 국경 펼치면서 희생시켰고 지금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테네시, 알라바마 그리고 남부 다른 곳에서 미국인들이 익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거 사실 굉장한 악재예요. 카말라한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자꾸 이거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부하에서 미국인은 항상 최하위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모르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자, 이게 왜 가짜냐? 막 고민하는 척하는데 이게 이어폰이 여기 꽂혀 있어야죠. 휴대폰에. 도대체 이거 폰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피마 쪽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코스프레라는 거죠. 아니 이어폰 이거 여기에 꽂혀서 막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꽂아 있어요 이거? 아이폰이 여기 있는데. 자, 트럼프가 비난한 이 글은 2,470만 뷰나 나왔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수백만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 여러분의 세금이 이런 데 쓰이고 있다. 보십시오. The income required to afford the average house in the United States. 2020년에는 평균 1년 소득이 53,679불은 벌어야지 이렇게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올해 2024년은 12만 1,398불을 벌어야 된다. 이 정도 연봉 받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12만 1,398불.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불체자들이 거주할 곳을 이렇게 집 사주고 쉘터 만들어주고 미국인들은 챙겨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공의적입니다. 스캇 위너. 진짜 이런 인간들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말라하고는 또 우리가 절친이에요. 굉장히 친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절친한 친구이자 동맹인 스캇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그가 발의한 법안 중 일부다. AB 이건 하원 법안 957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녀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는 부모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안. SB 107 성전환을 위해 캘리포니아로 여행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타주 주민등록증을 삭제한다. 아닙니다. 제가 그건 잘못. Remove an out-of-state child from their parents if they travel to California for obtaining gender transition. 이건데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주가 그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한 부부가 있었어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 쪽은 아들이 그 소녀로 성전환하기를 바랬고 아버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부하고 보수 부부가 된 거예요. 둘이 이혼했어요. 이혼했는데 양육권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양육권 싸움에서 계속 티격태격하다가 부부가 그러다가 남편 쪽이 이렇게 유리하게 이렇게 법정 싸움에서 이겼는데 그러다가 이 여자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고 애까지 이렇게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 양육권 분쟁이 그게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 종지부를 찍지 못했습니다. 이게 항소심하고 막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를 데려갔습니다. LA로 데려갔어요. LA 카운티에 그 엄마가. 그리고 나서 성전환 치료로 막 들어간 거예요. 사춘기 차단제하고 그 수술까지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성기 제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세 수술까지 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주가 무조건 성전환 수술을 원하는 부모 손을 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remove an out-of-state child from their parents if they travel to California for obtaining gender transition. 만약에 그 부모들이 다 반대해도 애들 그럼 양육권을 뺏어갑니다. 캘리포니아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정책이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딸이 남자로 성전환 하고 싶다. 아니면 아들이 딸로 성전환하고 싶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그걸 막잖아요. 그럼 양육권 박탈당해요.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카말라 지지할 수 있습니까? 카말라가 이걸 지지하고 바이든이 이걸 지지하고 오바마가 이런 걸 지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만 놓고 세상을 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 진영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remove an out-of-state child. 그러니까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뺏어갈 수. 그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타주에 있을 경우에 성전환 반대하면.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SB 145 이거 미친 놈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스캇 미너는 미친 놈이에요. 14세 미만 아동을 남색하는 그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예. Reduce penalty for offenders who sodomize children as young as 14. 14세 미만 아동을 남색하는 그런 나쁜 놈들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 단어 쓰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 P2로 시작하는 그 소화성에 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minor attraction, 그러니까 MAP이라고 불러요. minor attracted person. 그러니까 어린이들 보면 성욕이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MAP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르마이스라는 표현은 이게 강간하는 거죠. 이게 뭔 사르마이스예요. 강간하는 겁니다. 어린이들 강간하는 애들. 완화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미성년자를 보면은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완곡하게 이렇게 요새 그 좌파 진영에서는 그렇게 푸시하고 있거든요. 야, 그 소아성애자라고 하지 마. 막 그 아동 성폭행범 그런 표현하지 마. 아동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 minor attracted person, MAP 이런 식으로 불러라.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니까 애들 강간 못해서 날린 그런 주 아니에요? 이런 거 딱 보면은 성전환 시키지 못해서 안다라고. 여기 보시면은 트랜스젠더 성인들 이제 그 성전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UCLA예요. 이것도 UCLA가 조사한 겁니다. 윌리엄스 인스티튜트. 이런 거는 또 보도 안 하죠. 메인스트림 절대 보도 안. 이 뉴욕타임 와포 CNN 이런 기사는 절대 찾기가 힘들 겁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심지어 UCLA가 이것도 진보 성향 UCLA 아닙니까? 대학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성전환 성인들의 40%가 자살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1%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42%는 자살 시도했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왜 요새 디트랜지션은 성전환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왜 그런 사람들이 급증하는지 그 보시면은 많아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새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SB 866 이걸 다 이놈이 다 추진한 거예요. 이 정신 나가 미친 놈이. 이거 보시면은 SB 866이 보면은 이건 완전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Allows kids to consent to medical decisions without parents. 부모 동의 없이 뭐 예를 들면 낙태라든지 성전환 수술, 성전환 시술 내지 뭐 사춘기 차단제 복용하고 이런 거 관련 법안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했고요. 이거 이미 다 통과된 거예요. 주지사까지.
자, SB 239는 reduces penalty for deliberately spreading AIDS. 에이즈를 고의로 뿌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남성이 자기가 그 남성 수감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느껴지면은 여성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게 허용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성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글자로 한 SB 132까지 이렇게 이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이 추진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어린이들한테 이게 좋은 걸까요? 이런 게? 예? 예. 아주 그냥 미국에 살면은 이게 진짜 이게 미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사실 미국이 다 저희 이렇게 미국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미국이 이제 좋아서 많이 왔는데 좀 뭐 자유롭고 뭐 장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단점도 많이 있지만 미국이. 근데 자유를 이런 자유를 원했던 건 아니죠. 이런 자유는. 예? 이거는 방종이 아니라 그냥 애들한테 해야 하는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거 트럼프가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카말라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나사가 풀린 것 같다. I just don't know what it is.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다. But there is something missing and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뭔가 부족한 게 뭔가 이게 나사가 빠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LA시 검사분 한 분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검사들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 검사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고 카말라가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그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때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she's a drunk. 뭐 그러니까 이거 다 댓글들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밈이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Vote no to an Obama fourth term. 이번에 카말라가 당선되면 사실상 오바마의 네 번째 재임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것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유세장에서 이렇게 마가 지지자들 서로 돕는 모습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한 명이 힘들어하니까 뒤에 있는 흑인 남성분께서 이렇게 도와줘요. 이렇게 예,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가 지지자 진영에서는 이렇게 서로 돕고 산다. 이런 게 바로 마가다. 이런 게 바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어젠다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건 절대 안 보여주겠죠. 참 따뜻한 장면입니다. 예. 끝까지 이렇게 같이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이 같은데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가기 힘들어해가지고. 자, 여러분 지난번 대선 토론 때 ABC 대선 토론 때 완전히 3대 1이었죠. 그 웬일로 진보 성향의 SNL, Saturday Night Live, MBC 토요일 날 프로그램이죠. Saturday Night Live. 여기서 그렇게 묘사를 했대요. 완전히 그냥 3대 1로 트럼프 몰아치는 근데 트럼프가 잘 맞받아 쳤어요. 잘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웬일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Even the liberal writers of SNL acknowledge that the ABC News presidential debate was biased, taking a swipe at the Disney-owned network. The show season premiere. 이제 새 시즌 프리미어 했는데 뭐 지금 이제 50주년이죠. 50주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Saturday Night Live 한번 빌보드 광고를 본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 광고를. 진보 성향의 작가들도 야 이번 ABC 뉴스 대선 토론 때는 진짜 편향적이었다 하면서 ABC 디즈니가 소유하는 ABC를 까는 그런 장면을 그런 코미디 스키트를 이렇게 딱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역시 또 본색 못 숨깁니다. 트럼프 암살 당할 뻔한 걸 또 이렇게 우스개로 야 사람들 다 어디 가냐 트럼프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스킷에서 농담으로 처리할 게 있고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는 게 참. 자 그래서 뭐 ABC 뉴스가 이렇게 내부 고발자 위슬블로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질문도 공유하고 팩트 체킹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직 후속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 후속 뉴스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뭐 일단은 내일 이제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이죠. 예. 그 팀 워즈하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 후보 간의 그 부통령 토론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이제 실시간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그 두 사람 간 그 부통령 후보 토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